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1살인 여자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한 유부녀이고 남편도 있었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나쁜 놈이었던 한 인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게 되었어요. 당시에 저희 부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 아파트를 구하려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먼저 했답니다. 부모님께 굳이 손 벌리지 않고 집을 우리 손으로 구해보자 싶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돈을 벌며 집을 구했고 2년 정도는 일하고 돈을 모으느라 바쁘게 살았어요. 법적으로 부부가 된 지 3년 차가 되어서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간단하게 친척과 지인들을 모시고 소박한 스몰 웨딩을 진행했지요. 신혼여행도 그때서 해야 좀 갈 수 있을 만한 짬이 났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바쁘게 살았던 이유는 저희 집이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사업을 준비하셨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저와 남동생, 엄마, 아버지 모두 회사에 매달렸어요. 가족 사업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와 남동생이 일을 배웠고 나중에 익숙해지면서 직원을 하나씩 뽑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했고 남편에게 제안했죠. 자기야, 혹시 나중에 우리 회사에서 일을 배워서 같이 할 생각 없어? 자기는 회사 왜 지었어? 필요해?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남동생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회사를 안 물려받을 거라 하고 나 혼자 물려받는 게 아니라 해도 아직 우리나라는 남자 사장이 없으면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행아, 당신들이 세상을 떠나셔도 위라도 회사의 자리를 하나 지키고 있어요. 야, 우습게 보지 않을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도 사실이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혼인신고를 하고 난 뒤 부모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남편에게도 일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며 여자 혼자 힘들다는 얘기를 종종 하셨거든요. 아, 나야 뭐 상관은 없지. 지금 하는 일이야 남을 위해 돈을 벌어오는 거고 거기서 일하는 거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일하는 거고 나중에 결국 다 물려받을 것들인데 차라리 더 의미 있을 것 같긴 하다. 배워두면 당연히 나중에 쓸모 있을 테고 장인, 장모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음. 돌아가시면 걱정이 좀 많이 되시나 보니 남동생이 뭐 워낙 개인주의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라. 아, 아이 나 같으면 물려주시는 거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고생 안 하고 일할 거야. 걔도 참 특이해. 어쨌든 그래서 자기만 괜찮다고 하면 슬슬 정리하고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아버지 밑에서 정식으로 일 한번 배워보세요. 아빠도 그랬으면 하는 눈치였으나. 그래, 알겠어. 그럼 며칠 고민해보고 같이 말씀드리자. 남편은 생각보다 흔쾌히 본인이 잘 다니고 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우리 회사로 들어와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서 도든든해 하시는 눈치였고 남동생도 이제 자기에 대한 압박도 관심도 없으니까 더 홀가분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회사에서 3년 정도 일을 한 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제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6박 7일 정도 다녀오고 서울로 돌아오자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서 이야기가 있으니까 바로 집에 들러 오라고 해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엄마가 신혼여행 잘 다녀왔니? 라는 질문도 없이 일단 이야기가 있으니까 오라는 거야. 어쩌다가 우리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공항에서 내렸는데 선물도 드리려고 들리려고 했어요. 엄마에게 이야기하며 친정집으로 향했지만 남편도 조금 걱정해주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몸이 안 좋다거나 그러신 게 아니지? 라고 물어봐서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았어요. 받으셨어도 아니겠지 안 그러시던데요. 저러시나 괜히 더 무섭고 걱정되네요. 이유가 뭔지는 이야기 안 해주셔서 이야기는 안 해주시네요. 와서 이야기 들으라고 하시고 전화로 할 이야기 아니라고만 하시니 뭐 일단 가보자. 남편은 긴장하는 듯 했어요. 그럴 수밖에요. 지금껏 저희 부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신 적 한 번 없으셔서 친정을 언제 와라 마라 이런 말씀이 처음이었거든요. 사뭇 긴장하면서도 선물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장모님, 장인은 저희 왔습니다. 여기 선물도 잔뜩 가져왔어요.
아니, 저 오는데 긴장되고 걱정돼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뭐 많이 심각한 이야기 하실 건가요? 아프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그런 것만 아니면 저는 다 괜찮아요. 남편은 세상의 줄곧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뒤따라서 들어갔는데 부모님 표정이 영 어색하고 굳어 계시더라고요. 김서방, 어서 와. 아유, 무슨 선물들을 이렇게 일단 자들 있어? 차 한 잔씩 내올 테니 천천히 이야기 좀 하자. 아유, 뭐야 엄마. 우리 가족한테 안 어울리게 지금 심각하고 진지하네. 뭔데들 그래요? 나도 오면서 걱정했잖아. 엄마, 아빠, 혹시 어디 아프셔? 그런 거 아니지? 아, 진짜 걱정되려고 하네. 나, 차 안 마실래. 아 와서 그냥 이야기해요. 아빠, 우리 왔어요. 그래. 여행은 잘 다녀왔어? 여행 끝나고 소식 전하려고 좀 기다렸다. 여행 때 기분 망치면 안 되니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마.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났어. 아빠의 말에 가장 놀라 뒤로 나자 빠질 뻔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고, 그게 말이다. 아이, 너희.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지금 매각 위기에 처했습니다. 횡령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직원들은 그를 고소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횡령과 매각 위기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서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회사의 위기 상황이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도 그 횡령범을 잡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직원들은 소란을 피우지 않게 해결하려면 회사를 거의 넘겨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나와 엄마까지 개인적인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니 횡령범을 잡고 고소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횡령한 돈을 뱉어내도록 만들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 그러나 다행인 건 우리 회사의 직원 중 한 명이 제보를 한 모양이라는 점이야. 저는 본인이 누구인지 횡령한 사람을 알 것 같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만나서 이야기를 듣기로 했어. 제보자는 증거도 갖고 있다고 했으니 사실인지 확인해 보아야겠죠. 네, 맞아. 만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증거를 갖고 있다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흥겹게 지내고 있었나 봐. 우리가 그 사이 동안 얼마나 속였는지. 저는 회사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사실을 차근차근 물어봤고 부모님 이야기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대뜸 이혼을 제안하는 걸 놀라고 있었어요. 믿기가 힘들지만 정말 그런 심각한 자리에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소리를 했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이혼을 일단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나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만약에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연대로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이럴 때 이혼해서 가족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빚을 갚는 부부들 이야기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빚이 가족들에게까지 되물려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본인이라도 남남이 되어서 빚을 갚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소리를 했더군요. 어디서 그런 사례를 봤댔어요? TV에서 봤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남편이 이혼이란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에 기분이 묘하고 배신감이 좀 들었어요.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개인회생 신청한다고 해도 돼? 가족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계좌가 막히거나 카드를 만들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은 별개니까 괜찮다. 자식들도 괜찮으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 정말로 TV 드라마 때문에 위장 이혼하고 집도 따로 살면서 빚을 갚는 부부 이야기를 봤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볼게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이혼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죠. 상황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기가 계속 어디서 봤다며 릴을 하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정서방은 괜히 우리 때문에 골치 아프겠네. 그래, 우리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젊은 애들의 정보력을 못 따라갈 순 있으니까요. 수도 있어. 한번 알아봐라, 정서방. 혜원아, 너도 같이 한번 알아보고 아휴, 죄송해.
일이 이렇게 되어서. 아니요. 제가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엄마는 남편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아빠도 별 생각 없으셨고,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다시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데 어제는 조심스레 꺼냈다면 오늘은 아주 당당하게 욕을 하는 듯 했어요. 묘하게 태도가 달라져 저는 도대체 이 사람의 속내를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물었어요. 당신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게 맞아? 왜 이렇게 조급하고 빨리 이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야? 내가 느끼는 게 지금 이상한 거냐고.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 나. 아는 친구도 부모님 사업하시는 회사에 신청하셨는데 내 친구는 신용카드를 잘 쓰고 다니던데, 그런데 제가 제 친구 이야기를 하며 남편이 말하는 이혼의 필요성을 반박하자 아이 갑자기 화를 벌컥 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이혼지 않는 저를 몹시 인간이기 이기적인 배우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야 혜원아, 너나 못 믿어? 사업이 그렇게 간단할 것 같겠죠? 라고 말하며 친구 같은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안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잖아. 친구 얘기만 듣고 마땅히 있다가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나서 후회할 거야. 그리고 나는 진짜 너를 위해서 어렵게 이야기 꺼낸 건데 오히려 나를 이상한 취급하는 것 같네. 너가 보면 진짜 못됐다. 내가 뭐 도망이라도 갈까 봐요. 너는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완전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이기적인 배우자야. 아니,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자기가 잘 찾아봤어. 그런 케이스가 있기나 해. 있으면 나랑 우리 부모님한테도 알려줘야지. 근데 자기 알아본다더니 지금까지 뭐 하나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계속 어제부터 이혼해달라 타령뿐이잖아. 근거 없이 자기가 어디에 TV 봤다는 것보다는 내 친구 경험이 더 믿을 만한 거 아니야? 지금 자기가 하는 건 근거도 없이 자기 말 믿어달라 떼쓰다가 안 믿어주니까 나를 나쁜 사람 몰고 가는 것뿐이라고. 와, 그래 내 말대로 나 잘 모른다. 법적인 거라 뭐 쉽게 알아볼 수나 있냐? 근데 너 진짜 이기적이야. 가라는 배에 같이 가라 앉자고. 지금 나한테 매달리는 거잖아. 아니야. 나는 지금도 내기 스피커 분재해요. 왜 이혼 안 해줘? 네모와 내용 문대문자 오케이 혼욱혀가 눈물이 주르륵 생각요. 인재수 어폐 스피커 휴대폰 금지. 내가 쑤신다고 및 깊은 생각 중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리기면 2인부터 할 말 없음 까만색 느낌표. 이해해낸 제 값 나가는데 왜 을은 해줘시하지? 짜도 모르니까 그런 눈과 입이 하하. 지금 하는 속이 나를 및 그 이혼 기억이어도 나는데 너랑 해서 널 회사에서 일기역기 웃는 얼굴 승리 v. 조나티 회사 때려치우고 부모님 및 신대 1,2 1대 검정색 우향 화살표 식은땀.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그냥 이런 것이라는 거네. 그래서 나까지 빚더미에 깔려 죽게 할 것 같아. 지금 하는 말은 그게 아니야? 됐어. 지금은 감정이입니까? 말이 안 통해. 당신이랑 어떤 대화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나랑 전 이혼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찾아오면 돼요. 못 찾겠다면 같이 찾아보겠어요. 그래, 나 엄마 집에 있을 거니까 당분간 좀 떨어져 있을게. 남편과 대화를 계속할수록 핀트가 흐트러지는 느낌이었어요. 전혀 핵심을 찾아내지 못하고 자꾸 한 주제를 흐리는 남편과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대로 남편이 난리를 쳤는데 그걸 뒤로 하고 친정으로 왔어요. 근데 이놈이 술을 마시고 취해서 친정까지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엄마께서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위아래도 없는 망할 놈이 우리 부모님 앞에서 온갖 진상짓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한 장만 벗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술 냄새가 풍겨 부모님께 놀라셨죠. 이 놈은 거실로 휘청휘청 걸어가더니 이내 테이블에 있던 각 티슈며 신문지, 책 같은 물건들을 벽에 내던지며 나를 찾았어요. 주혜원 나와봐. 나와서 이야기하자.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이런 대접까지 받아야 하냐? 나와 보라니까. 부모님께서 밖에서 남편 놈을 말리고 있는 것 같아서 더는 참을 수 없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너 미쳤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쳐들어와서 있다. 이러구러 이혼이야 노래를 하더니 이렇게라도 해서 이혼 당하고 싶은 거야? 제가 거실로 나와서 백소리를 지르자 남편 놈이 저를 쳐다봤어요. 근데 저를 보고 나니까 이 진상짓이 도를 넘어서 이제는 휘청거리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며 화분을 깨부수고 집에 있던 장식장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장식장 유리문까지 깨뜨리려고 했어요. 아,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정말 위험하게. 엄마 아빠 거기 가만히 계세요. 청소기를 가져올 테니까 움직이지 말아요. 그러니까 왜 문을 열어줘요? 저런 짓 할까 봐 열어주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 가뜩이나 꼴도 보기 싫구만. 아, 저는 청소기를 가져와 유리 조각들을 치우고 있었어요. 근데 와중에 이 자식이 언제 또 이혼 서류를 챙겨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작성을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제 몸도 못 가누는 게 바지 뒷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종이 쪼가리를 꺼내는데 이혼 서류 다시 그러네. 주혜연 됐어 나는. 이런 지급받으면서 너랑 못 살아. 내가 빚은 것 같이 갚아주려고 해. 아, 근데 너랑 부부는 더 못해 먹겠어? 그러니까 여기, 여기 쌓이네. 빨리 자기가 난리쳐둔 유리 조각들 치우고 있는 제 손목을 잡아채고는 잡아당기더니 펜을 손에 막 쥐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쯤에서 아빠는 이미 화가 나서 엄마가 참으라고 진정시키고 계시는데 우리 아빠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면 엄마도 못 말리시고 취해 말 안 통하는 남편 연동 봐주는 것도 많이 봐준 것인데 완전히 주폭 일삼다가 저한테까지 함부로 하니까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대로 남편 연놈 멱살을 잡고 파 위로 패대기를 치기를 버리시고요. 웃긴 건 남편 연놈이 그렇게 엎어치기를 당하고도 아나무인지 따로 없었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놈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쳤죠. 아, 내가 이 집에서 지금 이딴 대접받을 만큼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 말씀 좀 해보세요. 하라고 하시는 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야, 말은 바로 해. 내가 하기 싫다고 하면 우리도 억지로 시킬 생각 없었어. 나중에 물려받으면 다 우리 거라. 지금부터 배워두는 거 좋다며 죽 좋다고 들어와서 일해놓고 우리가 뭘 시키는 대로 했다고. 야, 너 좋다고 들어와 놓고 지금 그딴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아, 아유, 술 취해 지금 말도 안 통하는데 다들 열내지 마라. 청소방 지금 좀 심해. 혜원 아빠, 지금 잔뜩 화난 거 안 보여? 아, 총신의 차이던가 그다 안 되겠으면 일단 택시 불러줄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 내일 이야기하자고. 멀뚱한 정신으로 응. 나랑 혜원 아빠 오늘 횡령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만나러 가야 하고 지금 정서방 아니어도 충분히 골치 아파. 말을 잘했어. 엄마는 횡령한 인간만 찾으면 해결될 일이야. 그 인간은 소송거라서 피해본 금액보다 더 큰 합의금을 부를 거고 그래서 횡령한 돈은 전부 받아낼 거야. 근데 그것도 넌 못 기다려 주겠다는 거잖아. 웃긴 거 말해줄까? 나한테도 오늘 연락이 왔어. 횡령한 사람 누군지 알고 있대. 오늘 나도 같이 만나러 갈 거야. 증거들 좀 봤는데 잡히는 건 시간 문제겠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어 주지는 못할 망정. 혼자 쏙 빠져나갈 국리나 하고 하다가 이제 우리 부모님 집까지 쫓아와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거니.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 몸을 못 가누고 소파에서 지랄을 하고 허우적대. 남편이 갑자기 당황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횡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여자야.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있다가 어디서 볼 거라고 했는데. 아, 나도 같이 가. 남편이 갑자기 술이라도 깬 듯이 크게 당황하며 이따 어디서 볼 거라고 일정을 꼬이꼬이 캐묻기 시작했어요. 방금까지만 해도 완전히 만취한 취계 같더니 범인 다 잡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금세 모술리 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드디어 이놈이 걸려들었구나 싶었어요. 실은 이 모든 게 저와 우리 부모님이 계획한 일이었거든요. 남편이 우리 회사에서 일을 배울 때 아버지는 남편에게 이사직함을 내려줬어요. 아버지 밑에서 하나하나 일을 하며 이사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놈 회사 돈을 조금씩 횡령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에요. 저희도 몰랐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누가 정말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 누미도가 지나치게 자주 횡령을 일삼다가 누군가한테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남편을 역으로 협박하며 횡령한 돈의 일부를 자기한테 보내라고 했대요.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건 남편 놈은 협박한 사람의 정체가 바로 남편 놈은 사촌 여동생이었다.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배우다 보닌 사촌 여동생을 소개해주면서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경험도 쌓고 가르치면 좋을 것 같다고 부탁을 해서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인턴십을 시켰거든요. 뭐, 꽂아준 거죠. 근데 사촌 여동생이 어떻게 남편이 횡령을 하고 있음을 제게 알게 된 것 같아 언니에게 전화를 드리게 되었어요. 저는 유진이에요. 언니, 제가 언니 남편에 관해 드릴 이야기가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며칠 동안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이제서야 전화를 드리네요. 어머, 유진아, 잘 지내셨나요? 회사 업무는 어떠세요? 적응하기에 괜찮나요? 근데 우리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게 있는데 무서워서 말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미 언니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 사촌 오빠가 지금 회사에서 횡령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는데 언니께 말하기가 참 어려워서 저는 모랄상 오빠를 협박해서 조용히 처리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지금은 제 남편이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횡령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말도 안 된 얘기 같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협박하는 수준까지 오게 되었어요. 했다니 아니라고 나한테 말을 하지? 차라리 확실해요. 제가 익명으로 오빠에게 협박해서 메일 보냈어요. 횡령한 거 전부 알고 있다고. 그만두던지 내가 횡령한 금액의 일부를 나한테 보내면 밝히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럼 사실 들킬까 봐 무서워서 그만둘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오히려 저한테 얼마를 원하냐고 되묻더라고요. 나 지금 유진이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믿기지가 않아. 그래서 내 남편이 유진이가 보낸 이메일을 받고 유진이한테 돈을 보냈어. 입 닫으라는 조건으로네. 그 돈은 제가 언니에게 다시 드리려고 받아줬어요. 다시 보내드릴게요. 근데 언니, 오빠 너무 믿지 마세요. 거의 매달 횡령하고 있어요. 제가 오빠랑 주고받은 메일도 전부 가지고 있어서 캡처까지 해뒀어요. 지금 카톡으로 보내드렸으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날짜도 나와 있어요. 그 날짜를 확인해 보면 분명히 비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사촌 여동생은 그렇게 남편 놈의 횡령 사실을 밝힐 증거들과 남편에게 협박해 받은 돈을 보내줬어요. 전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고 다시는 사람을 믿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남편 놈이 정말로 괘씸해서 좋은 마음으로 회사에서 일을 배우게 한 거고 나중에 어차피 우리 부부의 재산이 될 회사인데 벌써부터 탐을 내고 있었다니 참 인간적으로 실망스럽더군요. 저는 남편의 횡령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사촌 여동생이 준 증거들을 바탕으로 좀 더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남편과 살면서 단 한 번도 남편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뒤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놈이 그 덕에 방심하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휴대폰 잠금을 풀고 들어가 보니 속이 메일이며 증거가 전부 남아 있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횡령 사실을 조사하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휴대폰에서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횡령 사실을 알려준 사촌 여동생이 남편의 사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겠지만 톡에 저장되어 있는 여동생은 사촌이 아니라 하트까지 붙여둔 이름이었고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불륜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내연녀였던 거죠. 분명히 저희 결혼식까지 와서 가족인 척 했었는데 내연녀라니. 사람을 도대체 얼마나 더 속일 건가 싶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남편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까지 저희를 속인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분명히 시어머니가 다 듣고 있던 자리에서요. 남편은 사촌이고 인해 여인은 처음부터 남편의 횡령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함께 뒷돈을 챙기고 있던데 그때까지만큼은 사이가 좋아 보였는데 내연녀가 이혼을 독촉하자 관계가 틀어졌다고 느꼈습니다.
이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너와 호주로 이사를 가서 잘 살려면 돈을 더 모아야겠지. 5억 원을 모아내고 나서 나가자라며 말씀하였습니다. 않고 이혼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압니다. 난 너와 잘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도 참 어렵습니다. 못 기다려줘. 맨날 정리해. 정리해. 그 말이 벌써 언제인데 결혼할 때도 나 사촌 동생이라고 소개해서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몰라. 나 더 못 기다려. 훔치는 거 완전 제대로 훔쳐서 한 번에 5억 채우면 안 돼. 어차피 들킬까봐 한국에서 못 살고 외국으로 도망치는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쏠랑쏠랑 조금씩 훔치고 가는지? 한 번에 기별도 안 가는구만. 오빠 강심장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둘의 연락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그 사촌 여동생의 실체를 알고 나서 더 어이가 없어졌어요. 사촌 여동생을 만나기로 했죠. 바로 약속을 잡고 카페에서 만나서 물었어요. 유진아, 너 내 남편 사촌? 책임을 묻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지금은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정말 미련도 없고 마음도 없고 잘 될 생각도 없어요. 언니, 속인 건 정말 죄송해요. 사실을 고백하고 돈을 강탈하려는 마음에 받아두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부터 3년 이상 불륜을 저질러 오면서 믿어야 할 사람이 어떻게 날 속일 수 있는지 몰라요. 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충분히 이해해요. 나라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언니, 어느 날 문득 오빠가 함부로 대하겠다고 말하며 노릇을 하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 모습에서 그 인간은 사람에 대한 의리도, 정도, 예의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음 먹고 횡령 사실을 밝히기로 했던 거예요. 너도 같이 횡령했던 건 쏙 빼놓고 이야기한 것들, 그 증거도 가지고 있어. 이것도 함께 경찰에게 넘길 거고, 그나마 내가 자백했다고 하면 정상 참작이 있을지도 몰라. 근데 너도 정말 똑같잖아. 결국 내 남편이 나한테 하는 것을 너도 나한테 똑같이 했네. 미안해요. 맞아요. 사실 저도 걱정이 됐어요. 제가 언니처럼 언젠가 그렇게 내쳐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긴 했는데 정말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잠깐 제가 어떻게 미쳤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모아둔 돈도 없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라서 정말 난처한 상황이어서요. 그렇게 된다는 걸 몰라서 자기들끼리 하는 건 로맨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얘는 그나마 정신이 박혀있는 여자였던 걸 봐요. 늦게라도 깨달았으니까 그래도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도대체 언제부터 연인 사이였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을 피우고 불륜까지 유지하면서 앞에서는 제게 언니 살롱기 굴고 우리 부모님은 회사까지 들어와서 보내는 모든 것을 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 놈이랑 내가 만나 결혼한 것도 아니고 연애하다 결혼한 건데 결혼식에 왔을 때부터 내가 내 연인이 되었다면 나랑 연애하면서도 너랑 양다이가 있다는 걸 말인가. 나를 얼마 동안 속이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 나는 이걸 용서할 수가 없겠다. 나도 가운데에서 비난해야만 할 것 같아. 걸걸이 상처를 주는 오빠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처벌하여 언니에게 최소한 마음으로 돌려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빠가 모르게 회사의 다른 누군가인 척하면서 언니 남편의 횡령 사실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야기했고 그렇게 언니 남편을 협박하여 횡령한 돈을 다시 회수했습니다. 언니에게 돌려드리려고요. 정말요. 내 연인을 용서하는 것은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가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이해했고요. 그래서 내 연인이 제게 알려준 횡령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횡령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해 정말 제대로 된 증거가 필요해서 친정회사가 망한 것처럼 꾸미기로 결정했어요. 그 회사가 망한 이유가 남편의 횡령 때문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로 했고요. 싶었어요. 년 넘게 저를 속였으나 신혼여행이 끝나고 친정집에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 연인에게 바로 연락해서 어쩌냐
횡령한 거 들킨 것 같다. 빨리 도망가야 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더는 안 봐도 될 것 같아. 횡령 사실을 들킨 마당에 욕심을 부리다가 이도저도 안 되겠어. 이 정도면 되지 뭐. 나머지는 호주 나가서 벌자. 조만간 이혼하려고 나 이혼서도 다 작성해뒀고 아까 도장만 찍으면 돼. 내가 이번 주 내로 이혼 도장을 받아올 테니까 기다려. 너는 여권 기간을 확인하고 출국할 준비를 잘 해두고 짐도 싸놓고 내 여자가 제게 남편 놈의 연락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도 모르고 온갖 이야기를 내 연인에게 전부 털어놓고 있는데 증거를 잡기가 무척 수월했어요. 그 놈이 이혼 이야기를 꺼내며 이혼해달라고 난리칠 거라는 거야? 그것도 예상하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마음이 급해지니 술까지 처먹고 친정으로 쳐들어와 그 진상지대 난동을 부리더라. 남편 놈만 취해 있다가 횡령 증거랑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있다 만나러 가기로 했다고 하니까 술이 그리 빨리 깨선 본인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말 피말라 죽을 것 같아 보이고 고소해 죽겠더군요. 너는 알 거 없고 아휴 지긋지긋해. 자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준다. 자, 찍었지. 내가 이따 나가면서 바로 서류 제출할 테니까 너 이제 이 집에서 나가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자기야, 잠깐만. 그래도 같이 가서 나도 이야기 좀 들어볼게. 그 인간이 거짓말하는 거면 어떡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 조작된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왜 그 사람이? 혹시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해서 걱정돼 그렇다면 되어버렸어. 내가 우리 회사에서 돈을 횡령하고 있었던 사실을 다 알거든. 이따 누구 만나러 갈 거라고 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야. 우리는 이미 오늘 아침에 너를 고소하려고 증거 전부 제출했고 고소장도 제출했어. 조만간 너에게는 날아갈 거야. 그런데 내 돈이 아닌 우리 돈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니 파렴치한 아인가. 나랑 유진이랑 아주 많은 걸 해먹었던데 이제 그것들의 몇 배를 물어내기 위해 준비되어 있어.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범인이라니? 아니야, 그건 전부 거짓말이야. 나는 그 협박을 받고 있었어. 정말 미안해. 그 때문에 회사가 망할 줄 몰랐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우리 같이 나한테 협박해서 횡령하고 만든 사람 잡자. 내가 청산을 할게.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 사람아. 모두 다 너의 횡령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 단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야. 내가 피말을 하고 그리고 협박을 받아서 횡령을 한 거네. 내가 횡령하다 협박당해 입막은 욕으로 돈을 뜯어가고 있던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누가 그 협박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지. 내가 매우 사랑한 유진이었어.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은 모든 걸 자기 벌 주기 위해 벌인 연극이었음을 알게 되었어. 게다가 자기를 협박했던 사람이 내 연인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 충격적인 사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 머릿속이 엉망이었을 거야. 잠깐 멍하더니 시선을 주저앉아 있었어. 그러더니 이제 본인이 정말 큰일 났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대로 주저앉아서 싹싹 빌기 시작했어. 자기야, 그가 하는 말이야. 있잖아,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가 처음부터 나를 속여서 자기랑 같이 살자고 그러면서 아이가 우리 불륜 사실을 자기한테 다 불러버릴 거라고 협박한 거야. 그래서 그를 입막음하려고 회사 돈을 조금씩 횡령했던 거고. 나 얘랑 진짜 끝났어요. 질척거리는 계속 들러붙었던 거야. 그게 설령 사실이라 한들 내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니? 그런 이유가네.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 그리고 불륜이 양쪽이 걸쳐 있던 게 사실이잖아. 그런데 내가 무덤 판 건데 왜 그걸 우리 부모님 회사 돈으로 수습하려고 드냐고? 이 도둑놈아. 남편 놈은 열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대로 내 연녀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을 돌리더군요. 야, 김유진. 너 대체 우리 와이프한테 무슨 거짓말을 친 거야? 내가 너랑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랑했다고 지금 나한테 그러냐?
내가 너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 때문이잖아. 너는 내가 너를 횡령한 것이라고 복수심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사실을 말해주고 너도 같이 횡령한 것도 맞잖아. 너 정말 미쳤어야? 속일 걸 속이고 너랑 한 카톡도 하나도 지우지 않았어. 사실대로 캡처해 연니한테 보여준 것 하잖아. 너는 멍청하고 아직까지도 거짓말로 상황을 수습하려는 생각이나 하고 있나 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짓말은 전혀 속이지 못해. 내가 나와 언제 정리하자고 했는데? 너는 내가 너한테 출국 준비하라고 문자를 보냈다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조작한 거잖아. 그럼 너는 증거가 있어? 내가 한 말에 대해 반박할 증거가 있느냐고? 넌 증거도 없어. 그 놈의 조작. 넌 조작하는 것에만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 증거도 없어서 내세울 증거가 없잖아. 그리고 증거를 조작한다는 생각이나 하는데 내가 증거를 가져오면 믿을 거라고 기대하겠냐? 진짜 멍청한 놈. 너 같은 걸 4년이나 만난 내가 등신이 뭐 멍청한 놈이야? 너 말 다 했어. 익명으로 나한테 구일을 매일 보낸 것도 너였지. 너라며 나를 협박하고 범죄자로 고소할 거야? 하든가. 근데 고소할 돈은 있겠냐? 아니 횡령으로 고소당해서 합의금 준비부터 해야겠지 않겠어? 변호사 선임할 돈이 남아있게 남겠지 뭐. 체크라도 써서 고소하던 그거? 이제 너도 인생 나락이라면 아무것도 능력도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을 잘해. 괜히 살제 잘못 써서 큰 코 다치지 말고. 아,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둘이서 아주 개싸움을 하더군요. 스피커폰으로 둘이 언제 만날 거야? 가만히 듣고 있잖니. 세상 참 웃기더라고요. 아, 저렇게 무너질 관계면 뭐가 그렇게 소중해서 가정과 가족까지 속여가며 본인들의 사랑놀이를 해대던 건지. 남편은 전화를 끊은 뒤에도 분이 안 풀리는지 계속 씩씩거렸어. 이제 나가라. 경찰분들 오실 텐데 끌려 나갈래? 말로 나가랬다. 나도 지금 매우 바쁘거든. 이제는 내가 너희 집, 너희 엄마 아버지 찾아가서 깽판 부려야 될 랑꼬트의 그런 배신자, 놈에게 세랑거리도 안 끼고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편하게 지내던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모든 걸 다 알게 된다고 난리를 쳤어. 사람 하나 바보 만들니까 좋으셨어요. 어머니도 사촌 여동생이라고 부르는 여자가 남편 놈 상간녀 알고 있던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내 시아버지 지금 한방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나 봐요. 아버지는 알지 못하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선 나가서 얘기하자. 자식이 잘못한 일은 부모가 욕을 먹어야 해요. 아버님도 깨워서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저지렀는지 알아야 해요. 말리지 마세요. 아, 머리채 잡지 마세요. 며느라, 내가 한 번만 부탁할 테니 좀 봐줘요. 시아버지가 알게 되면 우리 가족이 큰 문제가 생기고 제가도 쫓겨날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세요? 어머니, 아들이 그러고 다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알지 못한 척했고 제가 아파트를 나가라고 소리쳤을 때 시아버지도 걱정해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이혼 이야기까지 했어요. 우리 시아버지는 학교 교사로 정년 퇴직하신 분이라 엄청량한 분이신데요. 엄격한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를 아직까지 두려워하고 계시는 거군요. 제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시어머니에게 논란을 일으키고 풀에 자식 새끼를 불러오라고 요구가 들어왔어. 나 오늘 둘 다 가만 두지 않을 거란 건 알아? 도대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나? 당신도 집에서 쫓겨나고 싶은가? 오늘 그냥 다 같이 저 세상 떠나기로 했어. 아닌가? 여보시 우리 아들에게 잘못이 없어? 며느리의 오바가 거짓이야. 며느리가 하는 말은 다 거짓이야. 제 옛날부터 어떤 이야기든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능력이 있더라고. 아, 거짓말도 잘하고 증거도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자녀를 믿어야 해. 어떻게 며느리의 말을 믿어? 저 아줌마 아무리 열성적으로 일하시나 그런 식으로 자녀를 보호하려 하지 마시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내가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내가 허언증이 아버님께 똑똑하셨다는 것은 아버님께서 봐보세요.
아이씨, 진짜 뺏어가지 말아라고, 아줌마. 이거, 내가 다 찢어버릴 거야. 그때 아버님께서 시머니 밀치고 증거를 아주 샅샅이 살펴주시고, 그리고 나는 뒤 시어머니 집은 개박살이 났어요. 남편도 바로 불러들여서 남편은 나이 36살고 아버님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몸을 던져 자기 아들을 감싸고 아주 볼만했네요. 시어머니가 나를 있던 대로 노려보길래 저도 똑같이 노려보면서 그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었고 남편은 횡령했던 돈을 쓰지 않고 모아뒀던 돈을 그대로 다시 뱉어냈어요. 금액에서 피해는 당연히 없었어요. 내가 참 좋은 언니처럼 매우 착실하게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뒀던 건지 그 금액이 딱히요. 맞다더라고요. 하지만 본인이 횡령했던 돈보다 더 큰 액수의 금액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합의금을 좀 줄여줄 수 없겠냐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손이나 발이 되도록 빌어야 했어요. 여보, 우리 그래도 인연은 좋았잖아? 아니, 신혼 여행 때까지도 좋았잖아. 예정아니, 부부였던 인연을 생각해서 합의금을 조금만 낮춰주면 안 되겠니? 아이나, 진짜 우리 집에서도 쫓겨나고 여기저기 돈 빌리려고 손 벌리고 다니고 있는데. 아, 진짜 액수가 너무 커서 준비가 안 될 것 같아. 아니, 고소 치아만 해주라. 내가 그럼 몇십 년이 걸려서라도 꼬박꼬박 갚을게. 부부였던 사이에 뒤통수 친 놈이 인연이라니, 정이라니, 그게 할 소리냐? 진짜,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놈아. 갑자기 와서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비면 내가 한 짓이 덮어주니 없어지니 머리 나쁜 놈들은 사과도 잘 못한다. 그 말이 딱 맞아. 당장 꺼져. 한 번만 더 집 앞에 찾아오면 가만 안 둘 거야. 집 앞까지 찾아와 며칠을 사과했지만 당연히 용서 안 했어요. 그걸 용서하면 바보 같죠. 찾아오지 말라 해서 이제는 톡으로 사과하더군요. 근데 이게 다 합의금을 줄이려고 급해서 하는 사과들이 거예요. 진심 하나 느껴지지 않는 진짜 미안했다며 사실 사과조차 쉽게 할 수 없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저와 부모님은 이놈이 횡령한 금액과 더해야 하는 합의금을 모조리 다 받아냈어요. 못 구한다, 어쩐다 하더니 감옥 가기 싫은 것 같더군요. 그 이후로 바로 차단해버리고 그 농가의 기억이 하나도 없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왔답니다. 현재는 돌싱으로 잘 살고 있어요. 부모님. 회사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멀쩡하고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사람을 믿기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가 접근하더라도 괜히 돈을 보고 접근하는 남자인지 아닌지를 의심하게 되고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 인생에서 남의 인생까지 피곤해지기만 할까 봐 누군가를 만나는 마음을 접은 상황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생긴다 해도 앞으로는 집안 배경을 전부 숨기고 결혼할 때까지는 얘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 가정과 회사랑은 일절 관계가 없도록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나쁜 놈을 만나 힘든 경험만 한 것일 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아직 그게 잘 안 되네요. 과연 누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한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베풀었으나 봅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잘 봐가며 베풀어야겠다고 깨닫게 된 경험이었어요. 남동생도 당분간은 자기 하고 싶은 것보다는 회사 일을 더 도와주기로 했어요. 지금은 그저 가족끼리 똘똘 뭉쳐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와 저희 부모님의 마음속 상처도 나아지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네요.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